이번 시간은 기타 소득 두 번째 시간으로서 과세 최저한부터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할 지식은 이 친구 하나예요. 기타 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과세 최저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승마 투표권, 승자 투표권, 소싸움 경기 투표권, 체육진흥 투표권, 토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10만 원 이하이고 합계액, 꽃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환급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이런 것도 있고 슬롯머신 등에 의해서 내가 돈을 당첨되는 경우에는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얘가 중요합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 소득은 우리 연금 소득 배웠을 때 음, 퇴직 소득이 근원인 경우도 있었고 국민연금이 근원인 경우는 일단은 연금 외 수령을 할 때는 얘네들은 퇴직 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퇴직 소득으로 과세하는데 개인연금이죠. 연금계좌 연금저축이나 운용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금 외 수령을 했을 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기타 소득은 과세 최저한 5만 원 없이 무조건 전부 다 과세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서 갖고 가야 할 지식은 이 친구입니다. 건별로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앞서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해드렸죠. 6만 원으로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했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의 계산. 지금 현재 여기 부분이고 기타 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기타 소득 금액을 만들어내죠.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소득. 복권. 아주 중요합니다. 복권. 3땡. 복권뿐만 아니라 무조건 분리과세가 상당히 더 있죠. 승마 투표권, 승자 투표권, 소싸움 경기 투표권. 잘 보지는 못했고. 토토의 환급금, 슬롯머신, 기타 소득 금액,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소득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받게 될 때는 15%만 세금을 내고 무조건 분리과세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서환이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 친구는 양도로 글자가 끝이 났지만 양도소득이 아니죠.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인데 서와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은 얘입니다. 예.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이다.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이다. 3땡의 의미 3억까지는 20% 과세를 하고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과세하겠다. 얘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 소득증 뇌물알선 배임 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처음부터 아주 많이 외웠던 것 중에 하나죠. 기타 소득 금액을 제가 뭐라고 했죠? 3번이라고 했죠. 3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적 분리과세이다.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뇌물알선 배임수재는 얘는 종합과세죠. 종합과세. 왜 그러냐면 원천 징수하지 않는 기타 소득이잖아요. 원천 징수하지 않는 기타 소득은 세금을 걷지 못했기 때문에 종합과세로 세금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필요경비.
기타 소득이 필요 경비는 원칙입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세금 계산서나 기타 영수증 등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기타 소득은 총 수익 금액의 80% 또는 60%를 필요 경비로 할 수 있다. 우리가 많이 학습했던 부분입니다. 공원 주인 지산.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공원 주인 지산은 1차적으로 원천 징수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입니다. 원천 징수가 인정된다라는 말은 총 수익 금액에서 빼기 필요 경비를 하였을 때 나온 나머지가 기타 소득 금액이죠. 이 기타 소득 금액, 즉 필요 경비를 뺀 나머지의 기타 소득 금액에서 20%를 과세를 해요. 즉, 이 필요 경비를 원천 징수가 인정된다 이 말이죠. 원천 징수가 인정됨. 원천 징수가 필요 경비 부분이 인정됨. 여기 잠깐 수정 좀 할게요. 자, 이 부분 수정했습니다. 원천 징수 시 필요 경비가 인정됨. 원천 징수 시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유일한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주인 지산의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주로 사무를 관리하는 청. 이 말에 뭐 시청이 될 수도 있고 북구청, 남구청, 구청이 될 수도 있겠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그리고 부상 이런 것들. 두 번째, 다수의 사람이 순위 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 마라톤 대회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할 때 필요경비 80%를 인정한 후 원천 징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어권, 산업재산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를 제가 2번이라고 했고 대여를 1번이라고 했죠. 그래서 산이라 공원 주인 지산입니다. 산, 무형자산 등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런 글자가 나오면 우리는 양도소득으로 오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형자산의 양도는 기타 소득이다. 이거 먼저 기억하시고 양도나 대여에 대해서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등의 대여는 1번만,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 즉 공익사업과 관련한 이란 말이 빠지면 또 사업소득. 참 복잡하게 해놨어요. 맞죠?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과 지상권의 대여는 기타 소득이다. 자주 시험에 나오는 문구다. 얘네들은 60% 경비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시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정말 많은 것 중에 기타 소득 중에 가장 많은 소득이 아마 이 친구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업소득 아니면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은 일시 우발적 소득. 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은 60% 경비 인정을 해줍니다. 얘가 우리 실기에서 많이 나오죠. 문해학술 등의 창작자가 받는 원고료. 얘도 일시 우발적 소득이죠. 60% 경비 인정을 해줍니다. 위약금과 배상금 중에서 주택입주 지체상금. 주택을 입주하는데 늦게 들어가게 되어서 공사가 늦어지면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런 지체가 되어서 보상을 받았을 경우 주택 입주를 하는데 늦게 들어가서 보상을 받게 되는 그 상금을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라고 합니다. 경비를 80%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원, 얘가 원이고요. 인, 지,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자, 지, 산,
그래서 공, 원, 주, 인, 지, 산 중 공주는 80%, 원인지사는 60%입니다. 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양도와 대여입니다. 지역권 지상권은 대여입니다. 대여. 요거 하고 나서 좀 뒤에 제가 공원주인 지산 정리해놨네요. 일반적인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놓고 또 시험에 나오면 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기타 소득은 지급받는 날. 일반적인 기타 소득은 지급받는 날.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 처분된 기타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이런 말이 뭐였죠? 인정으로 통하죠. 인정. 인정 시리즈 한번 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정 배당, 인정 상여, 인정 상여, 인정 기타 소득. 시험에 가장 안 나오는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일단 저는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인정 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를 제공한 날. 인정 배당과 인정 기타 소득은 결산 확정일. 세금을 결정짓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확정 짓는 날을 결산 확정일이라고 했죠. 확정일. 그래서 결산 확정일 이렇게 기억합니다. 산업재산권 등 각종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날. 대소인사 중 하나죠. 크고 작은 일에는 인사를 하여야 한다. 대금 청산일. 얘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데 그 말은 없네요.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이렇게 기억합니다. 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그날이 확정된 날. 그 외에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소득은 당연히 연금에 수령한 날. 딱히 시험에 나올 만한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기억하자면 여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지급받는 날.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기타 소득을 제외하고 분리과세 기타 소득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다? 복권입니다. 복권. 아까 소싸움, 체육진흥, 토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런 것들과 다 같은 건데 시험에는 복권이 아주 잘 나온다. 분리과세 대상 기타 소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종합과세한다. 기타 소득의 지급자는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천 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 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 원래 원천세 신고 기한이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징수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일단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숫자 3땡입니다. 3땡. 아까 춤추는 거 보셨어요? 3땡. 뿅. 이렇게. 복권 당첨금 너무 글자가 읽기 힘들다 맞죠? 제가 이제 복권 등이라고 할게요. 자, 복권 등은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은 30%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 또 다 같은 것들인데 제가 복권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복권은 3억까지는 20%이고 3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 니은과 디귿은 지금도 오렌지 색깔로 지금 덮여있죠? 원천 징수하지 않는 친구들, 뇌물 알선 수재, 배임 수재, 검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그러니까 위약금과 뇌물 이렇게 두 가지만 외워도 되겠죠. 위약금과 뇌물은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기타 소득이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연금 계좌에서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사적 개인연금 저축하고 운영 수익을 내가 연금 외 수령할 때는 그때는 15% 과세하고 분리과세로 끝 이렇게 했었죠. 얘도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놈은 이 친구랑 복권
삼땡, 33 이렇게 외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요. 나머지도 20%. 얘는 당연히 20% 외워야 되는 거죠. 당연한 소득 세율, 이자 소득 14%, 배당 소득 14%, 복권은 5%, 사업 소득 3%, 요거 기타 소득, 일반적인 기타 소득 20%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모 한 칸은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제가 네모해 놨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학습하도록 할게요. 공원주인 지산, 공익법인이 어찌고 원고료,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인적 용역, 지상권, 지역권, 산업재산권, 그리고 제가 숫자를 넣어놨죠. 1이 뭐였죠? 지상권 지역권의 대여, 산업재산권의 대여와 양도. 그래서 위에 나와 있죠. 1번 대여, 2번 양도. 공주는 몇 퍼센트? 80%. 원인 지산은 몇 퍼센트? 60%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기억하고 가자. 제일 첫 페이지에서도 제가 한번 강조해 드렸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기타 소득의 종류가 일단 공원주인 지산이 가장 많고, 과세 최저한 5만원 꼭 기억하시고, 복권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그리고 3땡이까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기타 소득으로서 원천 징수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해준다. 공원주인 지산, 원천 징수 세율의 원칙은 20%, 복권은 3억까지는 20%지만 3억 넘는 부분은 30%, 원천 징수하지 않는 기타 소득, 뇌물, 배임, 수재, 알선 다 들어가요. 그 다음 위약금 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천 징수하지 않는 기타 소득으로서 얘네들은 종합과세 하겠죠? 원천 징수하지 않는 이란 말 자체가 종합과세 한다라는 뜻이에요. 종합과세 한다라는 말이 뭐냐? 세금 똑바로 걷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자, 출제된 문제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비과세 기타소득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네요. 비과세. 읽어보고 비과세일 것 같다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답은 딱 보이죠. 복권은 3억까지는 20%, 3억 넘는 부분은 30%를 과세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비과세가 아닌 거죠.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 왠지 비과세일 것 같지 않습니까? 상훈법에 따라 훈장 관련하여 받는 부상. 비과세 같죠. 국가유공자가 받는 거. 왠지 비과세 같죠. 느낌으로 풀어도 되는 거고, 일단은 얘는 비과세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복권 경품권에 관련된 것들은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문제. 소득세법상 원천 징수 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은 별표입니다. 별표. 그냥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은 사기양출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게 뭐죠?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소득. 이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 네 개가 술은 뺄까요? 일단 우리가 쉽게 외울 때는 사기양이죠. 사기양. 우리가 사기치는 여자를 뭐라고 할까요? 다시 사기치는 남자를 사기군. 재미없죠? 사기치는 여자는 사기양. 재미없습니다. 어쨌든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원천 징수 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거죠. 원천 징수할 때 나머지 소득들은 소득에서 바로 원천 징수를 하는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에서 원천 징수를 해요. 그 말이에요. 원천 징수 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은 정답은 3번이 되죠.
제가 지금 기타 소득 파트에 가져온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기타 소득이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섞여서 문제가 나올 때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번하고 3번이 헷갈릴 수가 있고 많은 문제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라는 말 자체에서 많은 문제가 답이 되었던 것이 사업소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사업소득으로 내가 초이스를 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금액의 과세 최저한 우리 벌써 알고 있죠. 과세 최저한은 얼마죠? 그렇죠. 5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복권은 3땡으로서 아주 유명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고요.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 뇌물, 알선, 배임, 수재, 위약금은 원천 징수하지 않는 기타 소득. 이것도 기타 소득. 재산권에 대한 권, 우리 여기는 이제 재산권이 나왔는데 제가 산이죠. 공원, 주인, 지산,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양도와 대여가 아니라 얘는 알선 수수료네요. 알선 수수료는 기타 소득으로 하죠.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4번. 정답은 4번인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런 말이 나오면 많이 헷갈리는데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업권의 이렇게 쓰면 좀 더 이해하나요? 단독 양도 이렇게 영업권의 단독 양도는 기타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주인, 지산, 산에 들어가는 친구인데 60%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는 그것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할 때는 기타 소득이고 지금처럼 건물 플러스 영업권 많이 헷갈려요. 건물 플러스 영업권 이럴 때는 이 영업권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건물의 양도가 되겠죠.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가 맞는 거죠. 이때는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소득세법상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제가 읽기 힘들다고 했던 그 친구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얘입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고용관계가 없으면 참 애매한데 여기가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소득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고용관계 없이 반복적이지 않는 강연료라고 해야 정확한 이야기 같은데 일단 책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강연료 등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런 말이 좀 들어가면 더 좋겠는데 맞죠? 그런 말이 없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일단 얘를 이제 기타 소득으로 간주한 거고요. 이제 산식을 보면 산식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죠. 총수입 금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 이렇게 산식을 적고 이꼴은 기타 소득 금액. 현재 문제에서 질문이 필요 경비를 물었어요. 기타 소득 금액을 물었어요. 기타 소득 금액을 물었죠. 그러면 총수익 금액이 얼마이냐면 총수익 금액은 500만 원. 공원 주인 인적 용역이죠. 인적 용역. 인적 용역은 몇 퍼센트 인정해주죠? 60% 인정해주죠. 그럼 빼기 5, 6에 300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타 소득 금액은 빠졌으니까 2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3번. 문제에서 필요 경비를 물으면 300, 기타 소득 금액을 물으면 200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 아닌 것은 저작자가 저작권 등의 양도, 사용 대가로 받는 것. 저작자는 저작자 자체가 본인이 직접 저작자가 하면 얘는 사업소득이에요. 우리 앞서서 배웠을 때는 어떻게 했죠? 실현자, 저작자,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관계 뭐 그 자의 외의자가 일어나야 되죠. 외의자.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는 기타 사람들 외의자가 받아야 기타 소득.
저작자 본인이 하면 사업소득. 아주 문제가 글자 한 글자로 답을 오답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저작자 외의 자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권, 경품권, 복권은 기타 소득 맞죠? 고용관계 없이, 자, 위에도 없이 기타 소득 맞죠? 일시적 인적 용역, 공원주인이죠. 일시적 인적 용역 제공될까? 얘나 얘나 똑같은 이야기죠. 얘도 기타 소득이다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타 소득까지 현재 마무리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